이제 트럼프 관세가 8월 1일이면 발효가 되거든요. 많은 국가들이 어느 정도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대한민국은 아직 하진 못했어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관세 유예 기간 10% 정도 받았었는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기업에 얼마나 영향을 줄 거냐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 때 실적들을 보면서 3분기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건데 뭐 가전이라던가 자동차 부품도 상당한 타격을 받는 걸 봤을 때 관세가 10%일 때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20% 30% 되면은 더 안 좋은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8월 1일 관세가 이제 발효되고 나면은 하반기에 돈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 생각을 하거든요. 관세에 영향이 없는 기업으로 돈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세에 타격을 받는 게 어느 업종인지 감이 안 옵니다. 3분기쯤 되면은. 그러면은 관세 영향이 없으면서 실적은 성장하는 기업이 뭐가 있지? 이렇게 찾겠죠. 그러면 그 기업이 주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관세 영향 없으면서 실적 성장하면서 해외 수출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다 말씀드려가지고 약속을 지키긴 지켜야 되잖아요. PPT를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만든 거는 처음입니다. 오늘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 좀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의 분석 방법 그리고 실적을 예상하는 거 이렇게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참 많이 찍었어요. 저는 한화에 대해서 원하는 건 다 이룬 사람입니다. 한화 이글스가 우승만 하면 된다. 야구 빼고 다 잘하는 그 기업이 한화라는 그룹이 있다. 수많은 계열사들이 다 잘하는데 정말 야구만 더럽게 못해요. 이렇게 말했었는데 설마 회장님이 들으신 건 아니겠죠. 그 뒤로 갑자기 류현진이 오고 선수들이 오고 올해 갑자기 선수들이 각성 효과를 벌이더니 2025년 프로야구 지금 현재 1위 중입니다. 작년에 저 한화 이글스 우승에다 1,400만원 베팅을 했었는데 작년에 우승은 못했지만 이게 또 1년 지나서 잘 묵혀가지고 김장 김치 마냥 이제서 효과를 보는 걸 봤을 때 하나 쪽 얘기한 거는 거의 다 맞았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 좋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떤 회사냐. 저는 우연히 이 기업을 2010년에 만났었거든요. 이 기업 제품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1987년 삼성항공산업으로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카메라, 자동화, 항공기 이런 사업들을 했었어요. 1999년에 항공기 제작사들은 정부가 하나의 회사로 통합을 시켜버려요. 한국항공우주로 통합이 되는 거죠. 지금의 카이가 나온 겁니다. 1999년에 K9 자주 곡사포를 양산하게 됩니다. 2000년에는 삼성테크인이라 이름을 바꾸고 항공기 제조 산업을 완전히 철수를 하죠. 반도체 시스템이랑 광 디지털에 집중을 하는데 이때는 디지털 카메라가 굉장히 고성장 산업이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라는 산업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였었습니다. 고부가 가치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2015년에는 삼성테크인을 매각을 해요. 삼성테크인 아래 삼성탈레스가 있었는데 8,200억에 회사가 하나로 팔리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 팔지 말았어야 됐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방산이라는 게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지도 않았었고 그때 팔 대 방산 비리로 떠들썩했었고 그룹의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는 거에만 집중하자. 반도체가 있었으니까 이쪽과 가전에 집중하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던 거죠. 그러면서 회사가 하나로 넘어가게 됐던 겁니다. 하나는 인수하면서 이걸 더 키워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016년에 두산에 DST를 인수합니다. 그러면서 기동, 대공 무기체계가 들어오게 되고 미사일 발사체계도 들어오게 된 거죠. 2018년에 회사 이름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꿉니다. 한화 비전을 신설 분리하고 한화 항공사업을 양수하고 방산 부분은 한화 디펜스, 그러니까 구 두산 DST를 흡수합병합니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던 거죠. 2022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 디펜스를 흡수합병합니다. 2023년에는 한화의 방산 부분까지 인수합병하면서 한화 내에 있었던 방산 3사가 통합이 완료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23, 24, 25 차트를 보시면 알겠죠. 확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M&A의 묘라고 이때 인수를 하게 됐을 때 금액이 4개사를 통합해서 2조 원의 돈을 썼는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시가총액이 48.7조 원이고요. 하나솔루션이 현재 시가총액이 6조 7천억입니다. 50조가 넘죠. 2조를 써서 5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 사이에 들어간 돈들이 꽤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장사는 굉장히 잘된 장사구나. 22년까지는 이 회사 인수한 거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3년부터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이제 94만원이 됐어요. 23년 1월에 7만원이었고요. 24년 1월에 13만원이었고 25년 1월에 31만원. 주가가 2배씩 계속 올라가죠. 1월에 31만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6개월 지나서 94만원이 됐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은 놀랄 일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상 방산
방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는 K9 자주포로 유명하죠. 자주포는 어떤 걸 쓰느냐, 155mm 탄을 사용합니다. 사정거리가 40km, 대당 40억 원 정도를 하고 있어요.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보시면 되고, K239, 그러니까 천무는 뭐냐면 로켓 발사 시스템이에요. 대당 40억이고요 9mm 유도 로켓을 써요. 한 발당 5천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은 지대지 위주로 쓰는데 이게 나중에는 지대함, 그 다음에는 드론을 잡는 데까지 쓰게 된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 천무가 주력 제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155mm 탄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난 게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해요. 연 70만 발을 이제 생산할 겁니다. 증설을 해서. 우크라이나 수요만 해도요 1년에 240만 발이고요 EU 생산 능력이 연 50만 발밖에 안 돼요. 27년쯤 되면 이제 증설을 해서 110만 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미국의 생산 능력도 지금 1년에 55만 발 정도인데 26년에는 100만 발 정도가 됩니다. EU랑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로도 우크라이나 수요가 지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레드백 장갑차 같은 경우는 30mm 탄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는데 호주를 겨냥한 타깃이에요. 대당 100억 정도로 비싼데 이게 호주에서 많이 팔려가지고 뉴스로 한번 많이 나왔었던 그 장갑차가 이겁니다. 그러면 지상 방산 무기가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항공 쪽도 있어요. 저는 이제 2010년에 이 회사를 만나봤다라는 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항공 엔진을 저희가 조작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됐었던 건데요. 고정익과 회전익이 뭐냐면 날개가 이렇게 딱 고정, 인천항공에 다니는 비행기들 이것들은 다 고정익이고, 회전익은 프로펠러, 헬기죠. 헬기 엔진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도무기 엔진, 유도무기에 무슨 엔진이 들어가나요 하는데 일종의 로켓이잖아요. 미니 비행기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엔진이 들어가겠죠. 최근에 나온 호재가 미국 군함에 이어서 항공 엔진까지 MRO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처음에는 엔진을 하고 수리를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항공기라던가 전투기를 자체 제작하는 게 미래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전투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미국이랑 유럽이 꽉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들어갈 틈이 많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전투기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국가가 되겠죠. 그 다음은 우주입니다. 누리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게 됐다는 뉴스였는데요. 우주 발사체와 위성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우주 산업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은 좀 더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더 비용을 떨어뜨려야지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데, 우선은 이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국가 자체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7개 국가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발달되게 되면은 앞으로 이게 우주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거고, 방산과 연결됐을 때 고도의 기술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땅부터 시작해서 항공, 우주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었었던 게 뭐였냐면 해양이었었어요. 그동안은 방산하면은 해양 쪽은 생각을 안 했었었는데 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하나오션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리고 엔진 회사까지 인수하면서 한화엔진이 됩니다. 이제 함정 엔진, 발전기, 잠수함, 거기에 이제 군함, 특수선, 상선까지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된 거죠. 미국이나 유럽은 생산 단가가 비싸요. 그리고 생산 능력이 아주 크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트럼프는 방위비를 올리라고 계속 부담을 줍니다. 이제 미국이 부담 많이 못할 거니까 각자 알아서 돈을 더 내라. 그러면 경제도 안 좋은데 방위비에 돈을 써야 되는 국가들은 가성비가 좋은 한국 무기에 대한 구입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국가 쓰기 시작하면은 수주 잔고가 쌓여 나가기 시작하고, 이때부터는 뭐 주문해도 5년 안에 못 줍니다. 10년 뒤에나 드릴 수 있어요. 밀리기 시작하겠죠. 공장을 증설해도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급격히 성장하는 구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오션 주가도 올랐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도 같이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잘 되나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라든가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계속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섹터는 항공, 방산, 해양이거든요. 이제 해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편입이 되면서 올해부터 매출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보다시피 해양 매출 비중이 가장 커졌습니다. 방산 매출 비중이 그 다음으로 크고 항공이 그 다음으로 커요. 물론 매출이 크다고 다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익률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아니냐를 봐야 됩니다. 49기 1분기인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이때는 이제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작년만큼 실적을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을 파느냐 이것도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제품을 구체적으로 파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항공 분야에서는 가스터빈 엔진을 팝니다. 이 가스터빈 엔진은요 항공에서도 쓰이지만 군함에서도 쓰이는
핵심 기술이에요. 제가 예전에 군함 장교로 있을 때 가스터빈 엔진을 썼습니다. 군함에 가스터빈 엔진이 왜 들어가? 라고 생각할 텐데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항공기 엔진들 T50, FA50, LM2500 이게 항공 가스터빈이고, 방산에서는 자주포, 장갑차, 발사대 이런 것들, K5, 현무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해양에서는 LNG, LPG, VLCC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항공 우주에서는 우주발사체라던가 위성추진 시스템, 그리고 매출 비중이 다 나와 있죠. 그럼 이익이 급증하는 곳은 어디냐? 여기를 봐야 되는데 저는 영업이익을 더 먼저 봅니다. 아무리 매출이 좋다 하더라도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1%인 산업이 있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30%, 50% 되는 산업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 산업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 더 똘똘하게 영업이익률이 높으냐도 잘 봐야 됩니다. 항공 같은 경우 보면은 작년에 적자였었는데 올해 흑자로 돌아섰고 매출액도 작년 수준을 유지할 거로 예상이 돼요.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20% 정도 되죠. 꽤 괜찮았습니다. 해양 같은 경우 보면은 매출액은 높은데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이 안 되죠. 그래서 영업이익으로만 보자면은 지금 오히려 방산 쪽이 61%를 차지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영업이익 비중이 더 커질 분야가 어디인가? 예를 들어 방산이 더 커진다 그러면 방산에서 더 커질 수 있는 신제품은 무엇이 있는가? 기존 제품이 해외 어디로 더 수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고, 해양과 방산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해양 같은 경우는 선주들이 주문을 해요. 국가와 상관없이. 가격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클래시스의 피부 미용기기 산업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피부 미용기기 5천만원짜리를 팔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시술을 할 때마다 팁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걸 계속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시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클래시스 회사를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팁 매출이 절반이 나와요. 제가 왜 방산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무기를 사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무기에 대한 유지 보수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겁니다. 부품도 계속 팔아야 되겠죠. 현대차를 팔고 나면 현대모비스라는 부품 회사가 또 팔아서 돈을 버는 것처럼 방산 쪽에서는 한번 그 나라에 비집고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효율성을 위해서 계속 그 나라 무기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한번 집어넣고 나면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 플랫폼이 되면은 거기 플랫폼에 맞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무기를 계속 장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육해공의 우주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회사의 매출은 나날이 늘어날 거고, 부품이라던가 수리 비중에 대한 매출도 나날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매출이 우상향할 수가 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호는 개인과 외국인이 야금야금 사면서 주가가 아직은 오르지 않는 상태. 그러면 나한테도 먹거리가 많이 남은 상태잖아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개인만 사요. 외국인이랑 기관은 계속 팔아.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 그거는 뭐냐면 아, 이제 조만간 곡소리 나겠구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방산과 해양이 조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 무기를 구입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나라 무기를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호환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에 같이 구동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미국 무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자들이었었는데 유럽 무기가 들어오면 유럽 무기 다시 공부해서 다시 기술자를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유럽 무기 기술자가 미국 무기를 수리 못하니까 서로서로 호환이 안 되죠. 이 사람이 휴가 갈 때 서로 둘 다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운영할 때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같은 기종의 비행기를 계속 쓰는 이유가 정비사를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함이거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럼 이 회사는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미 해군 관련해서 수주를 많이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필리 조선소도 인수했고 또 다른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한다던가 수리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육군 무기라던가 이런 쪽도 진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유럽 수출,
중동 수출도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전략이 뭐냐면 현지에다 공장을 짓자. 현지에 공장을 지어서 부품이나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공급을 하자.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쟁 중에 외국산 부품이 안 들어와서 또는 해양이 봉쇄돼서 무기를 수리하지 못한다던가 이러면 안 되니까 여기 거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유럽 거점, 중동 거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지화 생산을 통해서 그 지역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너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걸 해주니까 우리 무기를 너희 나라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종의 비즈니스 전략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투자 계획도 있는데요.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었던 돈을 이제 어디에다 쓸 거냐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해외 투자에다가 6조 3천억을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 지상 방산 쪽에 2조 3천억을 쓰게 됩니다. 나머지들에도 돈을 쓰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 돈을 써서 얼마나 효율 있게 돈을 회수해 나가느냐, 이익을 내느냐가 주가의 또 다른 성장이 되겠죠. 아까 사업의 계획을 봤다시피 해외에 투자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수주를 따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산산업은 해양산업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수주를 얼마나 잘 받아오느냐가 중요해요. 국가마다 까다로운 조건들을 맞춰줘야 돼요. 그 조건을 한번 맞춰주기만 하면은 다른 국가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계속 여기서 꾸준히 수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처음에 좀 고생을 하지만 한번 설치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원활하게 이익을 늘려나갈 수 있다. 그러면 연간 실적은 어떻게 될 거냐? 네이버에 보면은 가이던스가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25년, 26년, 27년 1년의 매출이 연 10%씩 성장할 거라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1년에 21.8%씩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계속 올라가서 올해 11.7%인데 2년 뒤에는 14.2%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어요. 제가 영업이익률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마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고부가가치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보통 주가가 실적을 타고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이 어느 지점에서 정점을 찍는지를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도 매년 29%씩 성장하죠. 매출 대비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이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저마진 산업들이 끝나고 고마진 산업들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7년 PER이 18.5배예요. PER은 뭐냐면 내가 이 회사를 투자했을 때 몇 년 안에 순이익으로 회수가 가능한가 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제과점을 10억 주고 샀다. 그러면 1년에 1억씩 순이익이 들어온다. 그럼 저는 10년 정도 지나야지만 원금 회수가 되는 겁니다. 이 PER이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물론 순이익 대비 주가가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PER이 성장할 때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레이시온이랑 로키드 마틴의 27년 PER을 봤을 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거 대비 주가가 비싸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27년 EPS를 보면은 59,979원이거든요. EPS가 뭐냐면 주식 하나당 1년 동안 순이익이 얼마인가 라는 걸 보는데, 94만원짜리 주식이 1년에 5만원을 벌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주당 배당금이 작년에 3,443원을 줬어요. 배당 성향이 6.7%입니다. 지금 투자할 때가 많아서 이 돈들을 배당해 주는 것보다는 더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투자가 어느 정도 끝나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이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구간에 돌입하게 되면은 배당 성향을 늘리겠죠. 그러면서 주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배당금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배당금이 늘어나게 되면 배당주로서 또 인기를 많이 얻게 되거든요. 지금은 성장주지만 이 회사도 언젠가 배당주로 바뀌겠죠. 분기 실적이 중요한데 7월 30일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이버 가이던스 상으로 봤을 때는 EPS가 7,716원이 나와 있고요. 지금 매출액이 6조 5천억, 영업이 거의 7,200억, 당기순이익 4,700억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잘 나와야 주가가 상승하고, 이거보다 만족을 못하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3분기의 성장성이 정말 어떻게 될 거냐, 더 올라갈 수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4분기에 매출이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되죠. 6조 5천억대에서 8조 7천억까지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 4분기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이 분기당 1조를 돌파할 거로 예상되고 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영업이익이 3,500억이었는데 6달 뒤에는 분기 이익이 1조대가 돌입하게 되면은 이 회사는 그럼 연간 4조를 버는 회사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 회사가 이렇게 고속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는지가 주가의 향방을 가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잘 쓰는 이제 LSEG 워크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전문가들 예상치가 보다시피 주황색입니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예상치가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거라고 지금 3개월 단위로 봤을 때 목표를 상향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이유들도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족시켜 주려면은 주가가 예상하는 실적만큼 찍어줘야 되겠죠.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예시로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주식을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원래 제가 이혜성 아나운서님이랑 기업 분석 투자 교실이라는 강의를 만들고 있어요. 아래 보면 이제 링크가 있는데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21개 기업을 분석하고 어떻게 투자할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건지, 어떤 제품이 히든카드로 있는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그 회사 주식을 사서 기다릴 수가 있겠죠. 기다리다 보면은 어느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보세요. 23년에 7만원이었던 게 지금 2년 반 돼서 94만원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각도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으면은 전 재산 다 투입해서 돈을 벌었겠죠. 다만 이 회사가 좋아질 거는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어떤 산업을 하고 있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이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국가 부채도 커지고, 나토에다가 분담금을 많이 낼 수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유럽에다가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을 세게 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호주에서도 가성비로 계속 많은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구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 간의 이제 정치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무기를 쓰는 국가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거의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럽이라던가 내수라던가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게 많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도 오히려 유리해진다. 그러면 이 기업은 매력적이지 않을까?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어느 시점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이 비싼가 안 비싼가? 만약에 판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파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알고 주식 투자를 하면은 훨씬 쉬워집니다. 모르고 투자하면요, 불안해해요. 돈을 벌어도 불안해하고 돈을 잃어도 불안해해요. 왜냐면 주식을 특히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벌어도 불안하고 잃어도 불안한데, 저희 이혜성 반장님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가 좀 가르쳐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21개 기업은 제가 아직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혹시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아래 링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합쳐서 21개입니다. 매력적인 회사들. 앞으로 이 회사들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회사들로 묶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호는 개인과 외국인이 야금야금 사면서 주가가 아직은 오르지 않는 상태. 그러면 나한테도 먹거리가 많이 남은 상태잖아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개인만 사요. 외국인이랑 기관은 계속 팔아.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 그거는 뭐냐면, 아, 이제 조만간 곡소리 나겠구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